종이 위에 빈 칸이 있었다. 보호자, 연락처. 나는 그 칸을 이미 한 번 채웠다. 그때는 그게 그냥 혹시 모를 때를 위한 번호라고 생각했다. 병원이란 늘 그렇지 않나? 혹시를 대비해 적어두는 것.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는 대로 아들 번호를 적었다. 아들은 내 아들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오늘 나는 그 칸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연락처는 연락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들어왔다.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 검사 뒤에 몸이 흐려질 수도 있고, 혼자 움직이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적어둔 숫자들을 다시 보게 됐다. 아들 번호가 갑자기 멀어 보였다. 아들은 2시간 거리에서 산다. 2시간이란 건 그저 멀다는 뜻이 아니다. 오게 되면 왕복이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붙고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결국 하루가 날아간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자식의 하루를 허투루 쓰게 만들고 싶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이 내 일 때문에 자기 일상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다. 눌렀더니 종이가 조금 구겨졌다. 내 마음도 그렇게 구겨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남편. 내 머릿속에서 남편이 떠올랐다. 남편은 회사에 있다. 회사에 있는 남편은 집에 있는 남편과 다르다. 집에서는 내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나는 그 계산이 미웠다기보다 익숙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나는 문장들을 골랐다. 놀라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괜히 미안해 보이지 않게. 나는 늘 말보다 먼저 톤을 만든다. 톤을 만들다 보면 정작 말해야 할 내용은 뒤로 밀린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못 나온다고 해서 남편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묶여 있다.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내 입술이 한 번 더 굳었다. 나는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들었다. 택시를 타라는 말. 비용은 보내겠다는 말. 나중에 가능한 지점에서 받겠다는 말. 남편의 해결 방식은 늘 그렇다. 사람 대신 방법을 준다. 나는 그 방법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서운함을 붙잡으면 일이 더 커질까봐 나는 서운함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려놓는 일에는 익숙하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잠깐 휴대폰을 쥔 채 가만히 있었다. 아들에게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올 것이다. 오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게 무섭다. 아들이 괜찮아 라고 말할수록 내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아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고만 말했지, 동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연락이 안 가면 그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렇게 내가 만든 선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종이를 다시 봤다. 보호자 연락처. 그 칸은 내가 마음대로 적었다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칸이 아니었다. 한 번 적으면 그 뒤로는 그 숫자가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정리했다.
오늘은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나는 늘 괜찮다로 버텼다. 괜찮다고 하면 모든 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괜찮다고 해도 절차가 지나가지 않았다. 절차는 내 기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혼자 갈게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멈췄다. 멈춘 이유는 단순했다. 혼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내 멋대로 지우면 안 된다. 어른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실을 오늘처럼 또렷하게 느낀 적이 없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이 떨리면 누가 볼까봐. 누가 본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나는 늘 남에게 들키는 걸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단순한 질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것. 끝나고 택시를 타도 되는지, 어디까지는 혼자 갈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나는 대답을 들었다. 대답은 친절했고 현실적이었다. 그 말들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나를 움직이게 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결국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짧게 남겼다. 시간을 길게 빼앗지 않으려고. 남편이 올 수 있는 지점을 정해야 했다. 병원에서 집까지가 아니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나는 그 지점이 내 하루의 모양을 바꾼다는 걸 알았다. 예전에 나는 남편이 오지 못하면 그냥 혼자 돌아왔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시간을 맞추고 집에 들어와 물을 올리고 그날을 덮었을 것이다. 그게 내가 해오던 방식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 귀가가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갑자기 서러웠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려 했는데 눈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숨이 나왔다. 나는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 하나가 올라왔다. 고마움.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결국 세상은 내게 사람을 붙인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혹은 아직은 이름 없는 누군가든. 나는 그게 두렵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했다. 대기의자에 앉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이 오길 기다리는 게 싫었다.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나 했다. 가방 안을 정리했다. 종이들을 한쪽에 모으고 지갑을 제자리에 넣고 손수건을 꺼내놓았다. 이런 일들은 내가 숨을 고르게 해준다. 내가 정돈하면 마음도 정돈되는 것 같아서. 물론 진짜로 정돈되지는 않는다. 정돈되는 건 표면뿐이다. 그런데 오늘은 표면이라도 정돈해야 했다. 나는 다시 보호자 연락처 칸을 떠올렸다. 아들 번호를 적은 그 칸. 나는 아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지만 그 칸을 없앨 수는 없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칸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지 않는 것. 연락이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상 나는 더 이상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다. 내 이름이 불릴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저편이 조금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 거리감이 내 마음의 거리감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가야 하는데 아직은 여기 있고 싶은 마음, 모르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미 지점을 정하려 했고, 이미 방법을 물었다. 나는 오늘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대신 결정을 조금 한 사람이다. 그게 내게는 큰 변화였다. 나는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하루가 날아가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어야 한다.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남편에게서 짧은 답이 와 있었다. 가능한 시간, 가능한 지점. 나는 그 답을 보고 한 번 더 숨을 내쉬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무서웠다. 무서운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든든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잡았다. 내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다. 아마도 내가 이미 한 번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은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내 하루가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지도 않았다.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넣지 않았다. 끝까지 밀어넣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대신 나는 다음 안내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했다. 오늘의 일은 결과가 아니라 방식으로 남을 거라고. 나는 오늘 누군가의 시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러면서도 혼자만의 방식으로 버티지 않으려고 처음으로 다른 길을 찾았다고. 나는 그걸 내가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다.